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경우의 수라는 걸 했었어요. 경우의 수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때 그 주사위의 눈이 2의 배수가 나온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게 나오는 가지수, 그것을 경우의 수라고 했었고, 우리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 있냐면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건데, 이 합의 법칙은 어떨 때 더하냐면 문제에서 뭐뭐 또는 뭐뭐인 경우의 수를 물어볼 때, 또는 뭐뭐이거나 뭐뭐라는 그런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합의 법칙을 이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의 곱이 있었어요. 즉 곱의 법칙이 있었는데, 이 곱의 법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이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어서,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어서 연속적으로 라고 했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을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 이제 이걸 활용하는 경우의 수의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유형 문제들. 그 유형 문제들을 오늘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유형은 줄 세우기라는 유형입니다.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줄 세우기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일렬로 줄 세우기인데 꼭 사람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물을 줄 세울 수도 있고, 숫자를 줄 세울 수도 있고, 알파벳을 줄 세울 수도 있어요. 이러한 줄 세우기 유형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자, 이런 거야. 예시를 들 건데 이거는 쓰지 마세요. 어떤 유형이 있나라는 것들을 좀 볼게요. 예시로. 여기에 사람 5명이 있어요. 서로 다른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5명이 줄 서요. 이거 동시에 줄 서는 거야? 아니야. 5명을 줄 세우는 거면? 이 사람들 동시에 줄 세우는 거지, 얘 섰다고 다른 애 안 서고 이런 게 아니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경우의 수에 곱의 법칙을 이용할 건데요. 그럼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면, 이 애들이 설 자리를 지금 만든 거예요. 일렬로 세울 거니까 일자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면 5명 중에 1명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사람을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이제 몇 명이 남았냐면, 1명이 여기 앞에 줄 섰고, 그럼 4명이 남았겠지. 그 4명 중에 1명이 이 두 번째 자리에 줄 서게 될 테니까 두 번째 자리에 사람이 설 경우의 수는 4가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자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어요. 3명 중에서 1명이 여기에 줄을 서게 될 거니까 경우의 수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은 네 번째 자리죠? 네 번째 자리는 2명이 남았으니까 2명 중에 1명이 설 테니까 경우의 수는 2가 돼요. 마지막 자리는 1명 남았으니까 그 1명만 오면 돼. 그래서 경우의 수가 1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자리에 사람이 설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우리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곱해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해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선생님이 계산할게요. 계산하면 120이야. 즉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12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을 좀 바꿔볼게요. 5명의 학생을 모두 줄 세울 게 아니라 5명 중에서 뽑을 거야.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겁니다. 일렬로. 그럼 자리를 5개 만들 필요가 없죠. 3명만 줄 세울 거니까.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3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3명이 아니라 5명의 후보가 있잖아요. 이 중에 1명을 뽑아서 데리고 오는 거니까 경우의 수, 첫 번째 자리에 사람이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 되고, 두 번째 자리에 사람이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4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1명 빠지고 4명 남았으니까. 세 번째 자리에 사람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60이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줄 세우기 유형은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의 개수 또는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을 n명이라고 할게요. 보통 자연수인 것을 n으로 많이 표현해요. 자연수인 것의 개수를. n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n명이니까 자리가 n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n개 나오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수 n명,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빠졌어요. n-1명.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2명 빠졌어요. n-2명.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한 명 남으니까 마지막 자리에는 사람이 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이 돼요. 즉, 이 사람 수부터 1씩 작아지게 숫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싹 다 곱해주면 이게 바로 n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돼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3명을 일렬로 줄 세울 거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해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 전체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이렇게 줄 세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n명 중에서 예를 들어 3명을 뽑는다고 합시다. n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리를 3개 만들 수 있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수는 n명,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 명 빠졌어요. n-1명.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수는 n-2명. 이렇게 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그 자리 개수만큼 만들어서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들아, n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예요. 2명입니다. 그러면 자리를 2개 만드는 거예요. 2개. 2명 먹을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수는 n명, 두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수는 n-1명이 돼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만 우리가 확실하게 해주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이거 관련된 거. 선생님 말했지만 꼭 사람을 줄 세우게 하지 않아요. 숫자를 줄 세우게 할 수도 있고 문자를 줄 세우게 할 수도 있어요. 사물을 줄 세우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그냥 이거는 어이없는 예시지만 우리가 한번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중국집을 갔어요. 중국집을 가서 이제 막 배 터지게 먹고 싶어서 메뉴를 시킬 거예요. 짜장면을 시킬 거고요. 짬뽕 시켜야지. 탕수육도 시키고요. 볶음밥도 시키고요. 또 뭐 시킬까? 또 뭐 있지? 깐풍기? 뭐 시킬까? 군만두를 시킬까? 깐풍기를 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 하나씩 하나씩 먹을 거거든요? 이 5개를 다 쳐먹을 거예요. 이 다 쳐먹는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될까? 를 할 때는 자리를 몇 개 만들까? 그치? 메뉴 5개잖아. 5개를 다 쳐먹을 거니까 5개 먹는 순서를 결정하려면 다 자리를 5개 만들고 첫 번째 메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종류 5개니까 5점. 두 번째 메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4.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120까지가 바로 선생님이 메뉴를 이제 순서대로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너무 5개는 과해. 2개만 골라서 먹을 거예요. 그러면 2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리 몇 개 만들까요? 2개를 고를 거예요. 2개의 자리를 만듭니다. 첫 번째에다가 2를 쓰는 게 아니야. 메뉴 5개 있죠. 5개 중에 하나가 올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래서 첫 번째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번째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이렇게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똑같이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2학년 2학기 기초과정이라서 이제 고등과정이랑 섞어서 설명 안 할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거를 기호화시켜요. 이렇게 느낌표처럼 생긴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이렇게 나타내줘요. 근데 이 기호까지 우리가 하면 머리 터져. 지금은 우리 지금 경우의 수에 처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된다. 줄 세우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구나. 이 정도를 알아두시고, 근데 줄을 세우는데 문제가 치사하게 어떻게 줄 세우냐면 사람을 이제 한 세트로 묶어서, 예를 들어 고은이랑 지은이를 한 세트로 묶어서 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가 나와요.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특수한 줄 세우기인데요.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라고 할게요.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것이에요. 처리하는 방법 되게 쉽습니다. 사람을 4명 만들게요. 예시 안 써도 돼요. 사람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다고 합시다. 이 4명 중에서 선생님이 2명을 묶을 거야. 지금 고은이, 지은이 되게 친구 이렇게 약간 세트처럼 거의 잘 다니는데 너네 클리닉도 왜 똑같은 시간이야? 근데 고은이 클리닉 일찍 와서 지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토요일에. 지은이가 늦어서 그런 거예요? 고은이가 혼자 들어가기 민망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억지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다 언제 또 다시 나갔더라? 일단 CD라는 얘네들이 좀 친하다고 생각해볼게. 얘네 묶어서 줄 세울 거예요. 얘네 떨어뜨려 놓지 않을 거예요. 그냥 원래 줄 세우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줄 세워서 이런 식으로 막 세울 수 있잖아. 근데 얘네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네를 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줄 세울 거예요, 먼저. 그럼 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럼 몇 사람 된 거냐면 4사람이 아니라 1명, 2명, 3명이 된 거지. 3명을 줄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 쟤네 한 세트로 한 인간이 됐어요. 3명 줄 세우기 하는 거 우리 계산해 볼게. 3명을 줄 세울 거니까 자리를 3개 만들고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수는 3.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수는 앞에 1명 섰으니까 2.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수는 1명 남았으니까 1이죠. 요걸 곱한다. 이게 3명을 줄 세우는 경우가 되는데 정답이 6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선생님 줄 세워볼게요. CD 한 인간으로 줄 세웠어. 그리고 B, A 이렇게 줄 세웠어요. 순서가 C, D, B, A로 서져 있죠. 이거랑 D랑 C랑 이제 바꾸는 거야. 야, 내가 맨 앞으로 갈래 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D, C, B, A로 줄 섰어요. 그냥 얘네가 한 뭉터기로 보면은 일단 배열 자체는 똑같은데 이 묶음 안에서 자리가 바뀌었을 때는 순서가 바뀌었죠. C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D부터 시작해서 바뀌었죠. 얘네 같은 경우가 아니라요. 다른 경우입니다. 이거 다른 경우예요. 그쵸? 앞자리에 C가 온 거랑 앞자리에 D가 온 거랑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뭘 고려해야 되냐면 묶음 안에서 묶어놓은 애들 거기 안에서 줄을 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뀌는 거에 따라 경우가 바뀌기 때문에 묶음 안에서 줄 세우는 경우를 고려해야 돼요. 묶음 안에 지금 현재 2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2줄을 만들고 자리 2개 만들고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수 2,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수가 1이니까 2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구했던 이 6이랑
묶음 안에서 줄 세우기에서 경우의 수 구했던 이 2랑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이 모든 거는 곱해줘야 이 CD를 묶어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진짜로 12개가 나오는데 이거 노가다 해보면 진짜 12개 나와요. 이거 CD 한 세트로 이웃하게 해서 쭉 줄 세우면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조금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두 번.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생각하고 줄을 세워요. 묶어준다는 거야. 하나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묶음 안에서 자리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묶음 안에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번에서 구한 경우의 수와 2번에서 구한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잘 돼야 돼서 연습 좀 할게요. (155쪽인데요) 아니 요거부터 쉬운 거부터 한번 합시다. 149쪽에 4번 있죠? 자, 이 4번 한번 먼저 해볼게요. 4번 5명인데 누가 몇 명이 이웃하고 몇 명이 이웃하고에 따라서 1번, 2번으로 나눠졌어요. 이게 묶음이 이렇게 한 묶음이 나올 수도 있고 묶음이 두 묶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묶음이 세 묶음이 나올 수도 있고. 해볼게요. 다섯 명을 한 줄로 세울 건데 그냥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A랑 B가 이웃한대요. 그러면 A, B가 이웃한다는 거는 A, B를 한 사람으로 취급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하고 묶고 나서 줄 세우기 한다고 했어요. 그럼 A, B가 한 세트로 묶이면 사람이 5명이 된 게 아니라 4명이 된 거예요. 4명. 4명을 한 줄로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자리 4개 만들고 앞에서부터 올 수 있는 사람 수를 써주면 되죠. 4, 3, 2, 1이 되고 이걸 곱해주면
4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2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두 번째, A랑 B가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다른 경우의 수가 돼요. 다른 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A랑 B랑 이제 묶음 안에서 줄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일단 A, B 줄 서는 건 되게 간단해요. A 먼저 B 나중에 서거나 B 먼저 A 나중에 서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경우의 수는 2가 됩니다. 두 명이 줄 서는 경우의 수는. 그 다음 세 번째 뭐 하라 했냐면 1번에서 나온 경우의 수와 2번에서 나온 경우의 수를 곱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에서 나온 경우의 수가 24고 2번에서 나온 경우의 수가 2니까 이걸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경우의 수는 48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명이 이웃하거든? A, C, D가 이웃한대요. A, C, D 3명이 이웃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두 번째 걸 조심해야 돼요. 이거 3이라고 하면 안 돼요. 3명이 줄 서는 거. 지은이 왜 틀렸어요? 그럴 수 있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A, C, D 한 놈으로 묶자. 얘네 한 놈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이 5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사람이 됐어요. 이 세 사람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선생님 자리 이제 안 만들어도 되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6이 되고요. 이제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꿔야 돼. 즉 A, C, D를 줄 세워야 합니다. 이거 줄 세우기 3명이니까 3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6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3명 A, C, D가 있어요. 얘네 줄 세우려면 자리 또 3개 만들잖아요? 그러면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3명 중에 1명이니까 3. 두 번째 자리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세 번째 자리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이 돼서 그래서 6이 됩니다. 실제로 노가다에도 똑같아. A, C, D, A, D, C, C, A, D, C, D, A, D, A, C, D, C, A 이렇게 해도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6이에요. 6. 그럼 뭐 해줘야 되냐면 묶어서 줄 세운 다음에 묶음 안에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2개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6을 해서 36이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경우의 수는 지금 줄 세우기만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특정 사람을 고정시켜 놓고 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 해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아닌 다른 물체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해볼 거예요. 어디 할 거냐면요. 여기 가볼게요. 155번. 5쪽. 155쪽. 155쪽에 3-2번 봐봐요. 3-2번. 부모님이라고 하면 보통 아빠, 엄마 2명이죠. 부모님과 4명의 자녀가 대단한데?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데 나란히라는 것도 일렬로를 의미하는 건데 부모님이 양 끝에 서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고정시킨 다음에 줄 세우는 건데 이것도 이웃하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한 건 아니다. 근데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것만 좀 조심을 해주면 되는데 얘들아 부모님은 양 끝에 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 사람이 6명이니까 자리를 6개 만들 건데 여기서 부모님 어디 쓰냐면 양 끝에 서죠. 여기 부모님 자리, 여기 부모님 자리, 나머지들이 애들 자리예요. 그럼 뭘 하냐면 첫 번째 부모님 빼고 애들 줄 세우자. 얘 고정시켜 놓은 애들이 아닌 것들 먼저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애들 줄 세울게요. 애들 4명이니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 수는 4.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 수는 3.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애들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나오냐면 24가 나오는데 이게 답이 24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양 끝이라고 했지 부모가 아빠가 왼쪽 엄마가 오른쪽 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아빠가 쓰고 여기 엄마가 쓸 수도 있고 거꾸로 여기 엄마가 쓰고
여기 아빠가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부모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또 나와요. 2라고 해서.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니까 이 1하고 2에 나온 이 경우의 수를 곱해준 거. 즉 24 곱하기 2 한 48이 바로 이 6명의 가족이 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부모가 양 끝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돼요. 요거는 좀 간단하게 위에 안 적어도 되거든요. 요 밑에만 좀 정리해 봅시다. 양 끝에서 부모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생겨요. 부모뿐만이 아니라 누가 고정돼 있으면은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돼. 자, 이제 줄 세우기의 일종인데 정수 만들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주체가 줄 세우는 주체가 숫자가 된 것뿐이야. 그래서 숫자를 줄 세워서 정수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정수, 줄 세워야 되는 숫자들 중에 0이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음에 드는 문제 찾고 싶은데 여기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서 할게요. 안 써도 돼. 1, 2, 3, 4라는 숫자 카드가 있어요. 이 중에서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몇 자리 자연수 만들 거냐면 3자리 자연수 만들 거예요. 3장 뽑아야겠지. 그러면 우리 자리를 몇 개 만들냐면 3개를 만들어야 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올 거고요. 그럼 100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넷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 4.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카드를 뽑는 거니까 중복해서 못 써요. 얘를 뽑아서 여기 놨으면 남은 건 3개가 남은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뽑을 거니까 경우의 수 3. 이번에 마지막 1의 자리 숫자로 가능한 거는 어떤 2개를 뽑았겠지? 그럼 2개 남았겠죠? 숫자가. 그래서 2. 이걸 곱해주면 24. 이게 바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숫자 카드 4개긴 한데 여기는 똑같이 3자리 만들 거예요. 여기는 무시무시한 애가 들어있어 지금. 어떤 불편한 새끼가 하나 들어있는데 누구냐면 그게 바로 0이에요. 0이 왜 불편하냐면 이 맨 앞자리 100의 자리에 0 올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이 0 때문에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또 3자리 만들 거니까 자리를 3개 만드는데 100의 자리, 이게 100의 자리죠.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니까 경우의 수가 4가 아니라 3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야. 이제 뒤에서부터 10의 자리에는 0 와도 되지 얘들아. 100, 2 이런 거 다 가능하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숫자가 하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3개 중에 하나 100의 자리로 갔어요. 그러면 2개가 남지만 0이 이제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3개가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2개 써먹었으니까 2개 남았겠죠? 2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냐면 12가 돼요. 차이점이 느껴져야 돼. 0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경우가 달라져요. 그러면 0이 오는 경우는 0이 있는 경우는 100의 자리에서는 0을 제외시켜줘야 되고 나머지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수 만들기에서 볼게요. 0이 없는 경우 18이야. 뭐야? 왜 10이라 했어? 18이에요. 잘 지적해줬어요. 잘 지적해줬어요. 선생님 막 역시 열심히 몰입하다가 지금 0이 없는 경우 0이 없는 경우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줄 세우게 하면 돼요. 그러면 0이 없는 경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줄 세우기와 동일해요. 근데 이제 0이 있는 경우는 뭘 조심하라 라고 했냐면 맨 앞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조심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0은 제외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0 포함한 거 안 포함한 거 문제 좀 풀어봅시다. 어떤 거 해볼까? 그럼 좋아. 이거 좋은데 너네가 한번 도전해보세요. 159쪽에 12번이요. 159쪽에 12번. 이거 도전입니다. 자, 그리고 159쪽에 10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 그리고 12번만 도전하세요. 용이 들어가면 두 자리가 되지. 그러면은 우선 하나, 둘, 그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8개잖아. 그럼 8개에서 0 빼면은 그렇지. 7자리 만들어. 7자리를 만들어. 짝대기야. 저 아래에서 숫자를 적어. 그럼 뭐야? 그냥 짝대기 안 쓰고 써볼게. 7이라 그랬지. 7. 우선 정리해서 7을 하고. 마지막까지 1을 하면은 다 더해봐. 다 곱해가봐. 나 귀찮아. 다 곱했어? 아니. 안 돼. 1320이잖아. 잠깐만, 너 뭐 하는 거야? 미쳤나봐. 야, 아니야. 7 곱하기 하고 또 7 곱하기 한 다음에 7 곱하기 7. 잠깐만. 다시 알려줄게. 미쳤나봐. 앞자리만 안 되는 거 뒷자리는 다 가능하잖아. 미쳤나봐, 진짜. 미안해. 그래서 7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곱하기 7 해줘. 그럼 이제 두 개, 만약에 7 없었다 해.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곱하기 5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볼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나 잠깐만. 슬픈 소식 하나 알려줄게. 설마 잘못
아니다. 아, 1은 어차피 곱해봤자 상관없잖아. 35,280. 그러면 이제 끝났어. 응? 35,280개야? 아니 5의 배수. 아 32,000 거기서 5의 배수를 찾아. 느끼기. 1시간 걸려. 느끼기. 근데 5의 배수면은 야 지금 wait. 아 이것도 된 거 아니야? 아 잠깐만 미쳤나? 근데 맞잖아. 답은 맞잖아.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잖아. 셀 다른 수하면 1000 뭐라고? 35,280. 근데 거기서 이제 5의 배수의 배수를 구하는 거잖아. 난 경우의 수만 알려준다 했어. 아니 이걸 5의 배수 어떻게 너가 찾아. 아 5의 배수의 개수. 5의 배수의 개수. 5의 배수. 5의 배수. 선생님께 물어보자. 5의 배수를 찾다가 집도 못 갈 것 같아요. 아, 머리 아파. 클래스 카드로 막 스펠링 막 이렇게 막 학원에서 하는 거? 학원 뭔지 알아. 아 진짜? 나 그때 막 그거 시켜버리니 일주일마다 맨날 그 짓거리 하고 수학 숙제도 하고 영어 숙제도 해야 되는 거야. 학교 숙제가 2배 알았어, 정답이 이딴 거 하자. 근데 난 하나도 모르겠어. 에? 이걸 못 알아먹겠다.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는 난 진짜 2-1을 하나도 못 알아먹긴 했는데 나 못 세워 식을. 풀수는 있는데 못 세워. 그래서 문제야. 못 세우는 거. 왜 못 세우는 거지? 이게 더 좋아. 나 말려서. 뭐 알려줘? 13번. 10명의 학생이 출마하였다라잖아. 우선 10명 보류. 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10명이잖아. 10명이 출마했다 그랬잖아. 총 10개지. 10분 맞지? 여기 10분이라고 해. 여기 2번 분, 3번 분, 막 기호 4, 5 많은 거 나오는 거 알지? 그거라고 생각해 우선. 그리고 생각하고 출마하는 경우의 수능이잖아. 부회장 2명, 무슨 부회장 2명은 묶어줘야 돼. 부회장은 2명이잖아. 그냥 두 분, 이렇게 이분이 부회장 뽑혔지. 우선 묶어줘, 2명. 우리 회장은 1명이니까 뭐 딱히. 잠깐만, 회장 따로 부회장 따로 해야 돼, 혹시?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 머리 아파. 아,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하면 뭐야? 9명이지. 9명이지. 9명이잖아. 8명 아니야? 했을까요? 일단 12번이죠. 여기 뭐래? 0부터 7까지. 0 포함하면 조심해야 돼요. 8장의 카드 중에 3장을 뽑는다. 자리를 몇 개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3개를 만들어서 3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요. 문제는 5의 배수의 개수를. 그럼 이거 일일이 다 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경우를 분류해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5의 배수가 되려면 5의 배수의 판정 방법인데 끝자리, 1의 자리 숫자에 뭐가 오면 될까? 1의 자리 숫자가 5면 5의 배수고요. 또 0. 그러면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끝자리에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 그리고 1의 자리에 5가 오는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에 거 해볼게요. 끝자리에 0이 왔어. 이건 졸라 안심이야. 이거 왜 안심이냐면 앞자리에 그럼 0이 올 수 없겠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가 되냐면 전체 8개가 있었어요. 8개 중에 0 고정이지 이쪽에. 그럼 7개 남았죠. 7개 중에 아무거나 이 자리에 와도 돼요. 100의 자리에.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7개 중에 1개니까 경우의 수 7이 되고, 그 다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그럼 개수가 하나 줄어들죠? 6개가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6이고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주면 땡땡 0으로 끝나는 세 자리 수는 42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땡땡 5로 끝나는 거 해볼게. 이번에 조심해야 돼. 이번에 0이 안 빠져있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5도 제외돼야 되지만 0도 제외돼야 돼요. 그럼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 5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8개의 숫자가 있었는데 0하고 5, 2개의 숫자가 빠지면 6개가 됩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6개니까 경우의 수는 6이 되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앞에 쓰인 놈이랑 끝에 있는 5만 빼면 되는 거지. 0이 들어가죠. 그럼 5개가 아니라 6개가 돼. 왜냐면 하나 줄어들었지만, 앞에서 하나 써서 하나 줄어들었지만 0이 첨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36이 바로 땡땡 5로 만들어지는 세 자리수가 되는 거예요. 세 자리수의 개수. 일단 그 다음 40이랑 36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위에인 경우 또는 아래인 경우가 돼요. 둘 다 동시에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또는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을 이용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42라는 경우의 수와 36이라는 경우의 수를 더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더해주면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더해볼게요. 78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이 세 자리수의 개수, 5의 배수의 개수는 78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더 기본적인 문제예요. 12번 같은 스타일이. 학교 내신에서는 12번 정도 난이도가 보통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다음 10번 같이 하기로 했어요. 10번하고 좀 쉬는 시간 줄게요. 10번은 뭐냐면 이거 빨리 구하는 방법 알려주려고 지금 10번 이거 해준다 했어요. 경로 문제인데, 최단 경로 문제. 이 문제는 사실 경우의 수보다는 어찌 보면은 뭔가 장난친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거 되게 간단해요. 심플해요. 볼게요.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이걸 하기 전에 다른 예시, 조금 더 쉬운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 선들이 다 지금 경로를 의미해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이거 최단 경로로 갈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갔다가 멍청하게 돌아가서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가더라도 곧게 가야 돼. 다시 되돌아가는 일 없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갈 수 있는 방법의 수, 경로의 수는 어떻게 되냐라는 걸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그거는 여기 선과 선이 만나는 곳에 교점들이 생기죠. 이 교점에다가 경우의 수만 써주면 돼요.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교점 체크했어요. A 지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방법이 돌아가는 거 안 된다 했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냥 바로 가는 거. 그 다음 A 지점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 A 지점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냥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가는 부분은 경우의 수가 1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이 부분 생겨요. 이 부분. 얘는 요 점은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걸린 1과 1 있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오는 경우랑 이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죠? 여기는 숫자가 2가 있고 여기는 숫자가 1이 있어요. 2와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3과 1을 더하면 됩니다. 계속 더해가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만들어져요. 더하고 더하면 3, 더하고 더하면 4. 여기 갈게요. 여기 3, 3이니까 6, 4, 6이니까 10, 6하고 4니까 10, 10하고 10이니까 여기 최종적으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20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일단 일자로 가는 부분에 1이라고 쓰고 가는 곳에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여기는 오는 곳에 있는 숫자들을 더해주면 돼요. 그럼 그 방법을 여기서 써볼 거야. 얘들아 이거 한번 구해봐. 그러면 이거 숫자 써가면서 첫 번째 A에서 P로만 갈게요.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의 수 구해보세요. 숫자 써가면서. A에서 P로 가는 방법에서 볼게요. 숫자 쓰자. 일자로 가는 곳은 다 1 쓰시면 돼요. 이런데 바로바로 가는 곳에 1, 1 써주시고 여기도 1 써줄게요. 일단 A에서 P로 가는 거면은 요 직사각형만 뜯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 여기만 뜯어서 생각을 해주세요. 이만큼, 요만큼 여기만 뜯어서 생각을 해줄게요. 일단 경우의 수 일자로 가는 부분 1, 1, 1 적고 그럼 1이랑 1이랑 만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아래에서 오는 거랑 해서 이 부분은 2가 되고요. 다시 여기 있는 숫자와 밑에서 오는 것까지 더해주면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3이 됩니다. 3.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구해보세요. 이제 P가 시작점이고요. B가 도착점이거든요. P가 출발점, B가 도착점이야. 요 직사각형만 보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세요. P에서 B로. P에서 B로. P가 시작이에요. 그럼 P에서 위로 일자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일자로 가는 부분은 다 1이 돼요. 1. 그 다음에 이 1과 1이 만나는 요곳은 경우의 수가 2가 되고 1과 2가 만나는 요곳은 경우의 수가 3이 되고 2와 1이 만나는 요곳은 경우의 수가 3이 되고 3과 3이 만나면 B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3과 3이 만나니까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6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냐면 아까는 오해 배수 문제에서는 또는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더했어요. 얘는 또는이 아니야. A에서 P로 간 다음에 이어서 연속해서 P에서 B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갈 수 없죠. 무조건 둘 다 가야 돼요. 곱해줍니다. 그래서 A에서 P라는 지점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바로 18, 18가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쉬는 시간 좀 줄게요. 지금 쉬는 시간 주고 우리가 아직 안 한 유형이 있거든요. 그 안 한 유형은 오늘 아마 다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시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목요일에.